나의 첫사랑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기지 말자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사랑과의 단둘이만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을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55세의 최준호 55이 되면서 느끼는 게 있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마치 똑같은 영화를 계속 보는 것 같다는 거야. 나는 준호라고 하는데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어. 아내 미영과 함께 평범하지만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미영이가 해준 아침을 먹고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를 꺼내 회사로 향하는 게 내 일상이었어. 중견기업의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정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거든.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더라고. 강남 테헤란로의 40층짜리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는 여전히 바빴어. 하지만 나에겐 그저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지. 임원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곤 했어. 여보, 오늘 늦어? 미영이 아침마다 묻는 말이었어. 25년 동안 똑같은 질문이었지. 나는 늘 글쎄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할게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거든. 가끔은 다른 대답을 하고 싶었어. 오늘은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올게 같은 말이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부하 직원들은 나를 준호 상무님이라고 불렀지만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특히 디지털 마케팅 회의 때는 정말 외계어를 듣는 기분이었지. 월급은 꽤 괜찮게 받고 있었어. 미영이가 쓸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강남 아파트 대출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중년 남성의 전형이었지. 하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눈빛이 죽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20살 때의 그 반짝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피곤에 절은 중년 남자의 눈만 있었어. 머리숱도 많이 줄었고 배도 나오기 시작했지.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미영이가 가끔 걱정스럽게 말하곤 했어.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건강이 최고야. 미영이의 걱정 어린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도 그런 걸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영이가 알 리가 없었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에 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거든.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준호야, 나 태수야. 기억나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 태수는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 뜸했었지. 거의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어. 아, 태수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요즘 세상에 번호 찾는 게 어려운 일인가? 하. 그보다 준호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이랑 모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동기 모임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언제부터인가 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생기더라고. 특히 대학교 시절 말이야.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거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누구누구 온다고 했어? 일단 우리 과 친구들 서너 명이랑. 아, 그리고 수진이도 온다고 했어. 수진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거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만났던 첫사랑이었어. 헤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건 왜일까? 수진이가 결혼했나? 응, 했는데 최근에 이혼했다더라. 그것도 아주 시끄럽게 말이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어때,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올까? 다들 바빠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더라고. 제주도 2박 3일. 그리고 수진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한편으로는 설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 미영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고. 점심 먹던 걸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어.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가라앉지 않았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 글쎄, 와이프한테 말해봐야겠는데. 야, 우리 나이에 부인 허락받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냥 회사 워크숍이라고 하면 되잖아.
요즘 기업들 워크숍 많이 하니까. 태수의 말에 묘한 유혹을 느꼈어. 사실 나도 가고 싶었거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진이를 만나고 싶었어. 30년 만에 말이야. 생각해 볼게. 내일까지 연락할게. 좋아. 근데 준호야, 너도 알지? 수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말이야. 지금도 여전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 웃을 때 보이는 예쁜 눈웃음,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목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 그날 저녁 제네시스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 강남대교를 건너면서 한강을 내려다보니 예전 생각이 자꾸 났어. 수진이와 함께 한강에서 데이트했던 기억들 말이야. 그때 나는 21, 수진이는 20이었지. 봄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났어. 준호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까?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던 날이 있었어. 당연히 하지. 나는 너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그때 나는 정말 확신에 차서 대답했었지. 정말? 약속해.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 내가 군대에 가야 했고 수진이는 유학을 가야 했거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지. 집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태수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 25년 동안 한 번도 미영이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충동이 일었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여보 왔어? 오늘 일찍 들어왔네. 미영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 한편이 찔렸어. 이 사람을 속이고 제주도에 갈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나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영이가 예전보다 시들해 보이더라고. 아니, 정확히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였을지도 몰라. 수진이 생각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 여보,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어?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 마치 미영이가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았거든. 왜? 왜 갑자기? 아니, 우리 언니가 애들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해서. 아, 그런 얘기였구나.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아, 그래? 좋지. 그런데 나는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을 수도 있어.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짓말이었거든. 아, 그래? 어디서 해? 미영이는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었어. 나는 목구멍이 말라서 침을 삼켰지. 제주도에서. 회사 연수원에서 하는 거야.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한 번 시작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거든. 제주도면 좋겠네. 날씨도 좋을 텐데. 몇 박이야? 2박 3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 예정이야. 미영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내가 언니한테 토요일에 오라고 할게. 당신 없을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 미영이는 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 정말로 제주도에 가야 할까? 수진이를 만나는 게 맞을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어. 3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 말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 2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미영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더욱 복잡해졌어.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믿음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지. 내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 태수야, 나야. 준호야. 생각 바뀐 거야? 가기로 했어. 진짜? 좋아. 오랜만에 제대로 놀아보자. 수진이도 엄청 기대하고 있다더라. 수진이가 기대하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리고 동시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 들었지. 그런데 태수야, 수진이가 정말 예전 모습 그대로야? 아니, 오히려 더 예뻐진 것 같아. 이혼하고 나서 운동도 하고 관리도 엄청 하더라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태수의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 수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금요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 미영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수진이를 만난다는 설렘이 뒤섞여서 정신이 없었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 목요일 저녁 미영이가 내 여행 가방을 챙겨주고 있었어. 여보, 제주도 날씨가 좀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겉옷도 넣어드릴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 고마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회사 연수니까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나는 억지로 태연한 척했지. 그래도 챙겨드려야지. 아, 그리고 이거. 미영이가 내 지갑에 신용카드를 하나 더 넣어줬어. 혹시 개인적으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서 제주도 특산품도 좀 사오고.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더해졌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 태수와 약속도 했고 수진이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김포공항으로 향했어. 제네시스를 장기 주차장에 세우고 터미널로 들어가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지.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 공항 로비에서 태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 미영이었지. 여보, 공항 잘 도착했어? 응, 지금 막 도착했어. 곧 비행기 탈 예정이야.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답했어.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쉬어. 알았어. 그럼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찜찜했어. 미영이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는데 나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제주도에 가고 있었거든. 준호야.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 돌아보니 태수가 여행 가방을 끌고 오고 있었지.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늙었더라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배도 나왔어. 태수야, 오랜만이다.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어. 준호야, 너는 진짜 변한 게 없네. 역시 잘 산 티가 나는구나. 이 차림새 좀 봐, 완전 임원 스타일이야. 나는 그날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입고 왔었어. 평소보다는 편한 옷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품격은 유지하려고 했거든. 너도 여전하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아, 수진이랑 민수 그리고 은정이는 먼저 제주도에 가 있어. 우리만 나중에 가는 거야. 수진이가 이미 제주도에 가 있다는 말에 심장이 빨라졌어. 30년 만에 만나게 될 첫사랑 말이야. 비행기 안에서 태수와 옛날 얘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지만 이미 비행기에 탄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지. 그런데 준호야, 수진이 얘기 좀 해줄까? 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 어떤 얘기?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다더라.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는데 꽤 충격이 컸던 모양이야.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살고 있어. 수진이의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 말이지. 그런데 신기한 게 내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완전 달라져. 아직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응. 그래서 이번 모임도 내가 온다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했거든. 태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리고 숙소로 향했어. 태수가 예약한 곳은 제주시 외곽의 작은 펜션이었지. 여기가 좋아. 조용하고 바다도 가깝거든. 그리고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도 있고 말이야. 태수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떨렸어. 펜션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친구들이 와 있었어. 민수와 은정이 그리고 수진이가 있었지. 30년 만에 본 수진이는 충격적이었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묘하게 섹시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 몸매도 여전했고 화장도 정교하게 해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눈빛이 달랐어. 뭔가 깊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계산적이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예전에 그 순수한 대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어. 준호야.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어.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랄까? 정말 오랜만이네. 완전 성공한 남자가 되었구나. 임원이라고 들었는데?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 수진이가 악수를 청했는데 그냥 악수가 아니었어. 내 손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거든. 그리고 눈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랐어. 뭔가 유혹적인 느낌이 들었지.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네. 그래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 다른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어. 민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은정이는 교사가 되어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수진이만 계속 신경 쓰였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전에 그 순수한 대학생이 아니었거든.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어. 준호야, 아내분은 어떤 분이야? 갑자기 물었지. 아, 좋은 사람이야. 25년 동안 함께 살고 있어. 행복해?
수진이의 질문이 직설적이었어. 뭐? 그럭저럭 살고 있지. 왜인지 솔직하게 대답하게 되더라고. 그럭저럭? 수진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그럼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다는 얘기네? 그 순간 뭔가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어. 수진이가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거든. 그런 건 아니고. 괜찮아, 솔직해도 돼. 우리 사이잖아. 수진이가 내 팔을 살짝 만지면서 말했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 대학교 때 했던 장난들, 교수님들 흉내내기, 그리고 연애 이야기까지 말이야.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지. 그런데 수진이가 자꾸 나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게 눈에 띄었어.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대충 듣다가도 내가 얘기하면 집중해서 들었거든. 그리고 가끔 내 팔을 살짝 터치하거나 무릎에 손을 올리기도 했어. 준호야, 너 기억나? 우리가 처음 사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 맞아, 그때 준호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은정이도 웃었지.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도 내 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어.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 수진이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지. 술이 더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편해졌어. 하지만 나는 계속 불안했어.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거든. 여보, 잘 도착했어?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미영이의 귀여운 말투에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 응, 잘 도착했어. 저녁도 맛있게 먹었어. 내일 일정이 빡빡할 것 같으니까 일찍 잘게.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가고 있었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지. 그때 수진이가 내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 아내한테서 온 거야? 참 다정하네. 그런데 그 말투에 뭔가 비꼬는 느낌이 있었어. 마치 얼마나 오래 갈지 보자 하는 것 같은.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친구들과 이야기가 계속됐어. 태수가 준비해온 소주를 마시면서 더욱 깊은 얘기들이 나왔지. 우리 나이 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수진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어. 당연하지.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태수가 대답했지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럼 준호야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삶에 만족해?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지. 글쎄, 만족한다고 말하기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 역시,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 뭔가 갈망하고 있다는 게 말이야. 수진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 밤이 깊어가면서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어. 나와 태수가 같은 방을 쓰기로 했는데 태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제주도의 밤바다가 보였어. 달빛이 바다를 비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지.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가 생각났어. 30년 전에도 우리는 이런 밤바다를 함께 바라봤었거든.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 문자였는데 발신자를 보니 수진이었지. 잠 안 와? 나도 잠이 안 와서.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나와서 바다 좀 볼까? 할 말이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어. 이 시간에 수진이와 단둘이 나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 나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 수진이는 이미 펜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정말 나왔네. 수진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 달빛 아래서 보는 수진이는 더욱 아름다웠지. 마치 30년 전 그 20살 수진이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았어. 하지만 동시에 뭔가 위험한 느낌도 들었어. 할 말이 뭐야? 나는 어색하게 물었어. 우리는 말없이 바닷가로 걸어갔어. 제주도의 밤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지. 파도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오고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 준호야, 솔직히 말해줘. 나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수진이가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지.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사실이었거든. 태수의 제안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수진이 때문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 여전히 솔직하지 못하네. 수진이가 쓴 웃음을 지었어. 예전에도 그랬잖아. 마음속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 사실 나는 예전부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거든. 특히 수진이 앞에서는 더욱 그랬지. 미안해. 그런데 너는 나 때문에 이 모임에 나온 거야? 글쎄. 수진이도 내 말투를 따라했어.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했지.
사실 태수가 내가 온다고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 30년 만에 널 만난다는 생각에 말이야. 수진이의 솔직한 고백에 내 심장도 빨라졌어. 그동안 내가 혼자만 수진이를 그리워했던 게 아니었구나 싶었지. 수진아, 그동안 행복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행복? 수진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 글쎄,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지. 하지만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 미영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면 묘한 공허함을 느꼈었어. 너는 어때? 정말 행복해? 수진이가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지. 나도 비슷해.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하지만 가끔은 나는 말을 멈췄어. 가끔은? 수진이가 재촉했어. 가끔은 너 생각이 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때의 감정들 말이야. 그럴 때면 지금의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내 고백을 들은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어.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지. 준호야, 우리 바보였던 것 같아. 왜 그때 헤어졌을까? 군대 때문이었잖아. 너는 유학을 가야 했고 나는 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했고. 핑계였어. 정말로 사랑했다면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 30년 만에 다시 잡는 수진이의 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 수진이도 내 손을 꼭 잡아줬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거든. 나는 결혼한 남자고 집에서는 미영이가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 수진아, 우리 이러면 안 돼. 나는 수진이의 손을 놓으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더 꽉 잡았어. 왜 안 돼? 우리 둘 다 불행한데 왜 행복할 기회를 놓쳐야 해? 내가 결혼했잖아. 그리고 너도 알잖아, 이건 옳지 않다는 거.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 인생은 한 번뿐인데. 수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아까 내 표정 봤어. 아내 문자 볼 때 말이야. 전혀 설레지 않더라. 수진이의 관찰력이 무서울 정도였어. 정말 그랬거든. 나랑 있을 때와 아내랑 있을 때 언제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할 말이 없었어. 정말로 수진이와 있을 때가 더 가슴이 뛰었거든. 봐, 대답을 못하잖아. 수진이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어. 그럼 이제 솔직해지자. 우리 둘 다 원하는 거잖아. 수진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준호야, 내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글쎄, 궁금하긴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 그것도 내 친구랑.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배웠어.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수진이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어. 그리고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성공한 게 더 매력적이야. 그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성공한 게 매력적이라니? 왜? 이상해? 여자들은 현실적이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안정감도 필요하거든. 수진이의 말이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웠어. 수진아, 혹시 너 뭐? 내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수진이가 웃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돈도 좋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진짜 이유가 뭐야?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 복수야. 복수? 내 전 남편 말이야. 걔가 바람 피운 상대가. 준호야, 너 놀랄 거야. 내 회사 직원이었어.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 뭐라고? 이근우 대리. 기억나? 내 부서 직원이잖아. 이름을 들은 순간 정말 놀랐어. 이근우는 내 직속 부하였거든. 성실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 이근우한테 말이야. 자기 상사 빼앗았다고.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어. 그럼 나는 복수의 도구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복수도 복수지만 내 마음도 진짜야. 수진이가 내 뺨을 살짝 만졌어.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 이제야 수진이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 순수했던 대학생 시절의 수진이는 온데간데 없고 계산적이고 차가운 여자가 되어 있었지.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 미영이에게서 온 카톡이었지. 여보, 혹시 안 잤어? 갑자기 보고 싶어서.
내일 언니랑 애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일요일에 맞이할게. 사랑해.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 집에서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미영이와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수진이. 대조가 너무 극명했거든. 미안해, 수진아. 나는 들어갈게. 준호야, 잠깐만. 수진이가 내 팔을 붙잡았어. 나 혼자 있기 싫어. 조금만 더 있어줘. 수진이의 외로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지. 나도 모르게 수진이에게 끌리고 있었거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안 돼. 나는 수진이를 뒤로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어. 방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지. 수진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 다음 날 아침 어색한 기분으로 일어났어. 수진이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다행히 아침 식사 때는 다른 친구들도 있어서 별로 어색하지 않았지. 오늘 뭐 할까? 태수가 물었어. 한라산 등반은 어때? 민수가 제안했지. 우리 나이에 한라산은 좀. 은정이가 걱정했어. 그럼 해안도로 드라이브나 할까? 내가 제안했지. 결국 우리는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어. 렌터카 2대에 나누어 타고 출발했는데 나는 운전을 자원했지. 운전에 집중하면 복잡한 생각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수진이가 내 차 조수석에 앉았어. 준호야, 운전 괜찮아? 내가 내비게이션 봐줄게. 응, 고마워.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지. 차 안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렸어. 음악만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지. 수진이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했어. 제주도 정말 아름답다. 예전에 신혼여행으로 왔을 때도 이렇게 예뻤는데. 신혼여행을 여기서 했구나. 응.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거든.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어. 지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이혼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그런데 준호야. 수진이가 내 쪽을 바라봤어. 어젯밤 일 기억나지? 응. 나는 핸들을 꽉 잡았어. 후회해? 글쎄. 잘 모르겠어. 사실 후회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 우리는 성산 일출봉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태수가 갑자기 말했어. 야, 우리 오늘 밤에 좀 제대로 놀까?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말이야. 클럽? 은정이가 놀랐어.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젊음은 마음가짐이야. 태수가 웃었지. 결국 우리는 제주 시내의 한 노래방에 가기로 했어. 저녁 먹고 나서 노래방에 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옛날 노래들을 부르면서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지. 수진이가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불렀는데 예전처럼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 나는 수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에 잠겼어. 대학교 때 수진이는 항상 노래를 잘 불렀거든. 준호야, 너도 노래 불러봐. 수진이가 마이크를 건네줬어. 나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지.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라 평소보다 감정이 더 실렸어.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미영이 생각이 났어. 집에서 혼자 주말을 보내고 있을 미영이 말이야. 노래방에서 나와서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여보, 나야. 어머, 여보. 연수 어때? 재미있어? 응, 괜찮아. 너는 뭐 하고 있어? 언니랑 아이들이랑 놀고 있어. 조카들이 삼촌 보고 싶다고 하네. 미영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찔렸어. 여기서 이러고 있는 내가 정말 나쁜 놈 같았거든. 그래? 조카들한테 삼촌이 선물 사온다고 전해줘. 정말? 애들이 좋아할 거야. 그런데 여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응? 아니야, 괜찮아. 연수가 좀 빡빡해서 피곤할 뿐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복잡한 기분이었어. 미영이는 나를 이렇게 믿고 사랑해 주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펜션에 도착해서도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했어. 태수가 준비해온 위스키를 마시면서 더욱 깊은 얘기들이 나왔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야? 은정이가 갑자기 물었어. 나는 좀 더 모험을 하지 못한 것 같아. 항상 안전한 길만 택했거든. 민수가 먼저 대답했지. 나도 비슷해.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한 거. 태수도 말했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 나는 진정한 사랑을 놓친 것 같아. 편안함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거야. 그 말을 할 때 수진이가 나를 바라봤어. 가슴이 두근거렸지.
준호야, 너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 나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모든 걸 걸어볼 용기 말이야. 밤이 더욱 깊어가면서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 이번에도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때 또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나와줄래? 심장이 쿵쾅거렸어. 내일이면 정말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수진이와도 헤어져야 했거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나는 또다시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 수진이는 펜션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 왔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준호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를 다시 보고 싶어서 이 모임에 나온 거야. 30년 동안 널 잊어본 적이 없어. 수진이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어. 나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가끔 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 왜 그때 놓쳐버렸을까 하고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수진이가 내게 다가왔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진아, 하지만 나는 결혼했다는 거?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잖아. 나도 느낄 수 있어. 수진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달빛 아래서 보는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지. 마치 30년 전 그 20살 수진이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았어. 준호야, 키스해줘. 마지막으로. 수진이의 말에 정신이 하얗게 변했어. 온 몸이 떨렸지.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지. 바로 그때였어.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어서 휴대폰을 확인했지. 미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어. 여보, 잠들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 당신과 함께한 2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일 돌아오시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 사랑합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미영이의 순수한 사랑, 25년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믿고 있는 미영이의 마음이 떠올랐지. 수진아, 미안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 왜? 뭐가 문제야? 나는 더 이상 20살 때의 준호가 아니야. 25년간 쌓아온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 수진이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 하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 그래. 알겠어. 나도 무리한 부탁인 걸 알고 있었어.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래도 이번에 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옹을 했지. 길지 않은 포옹이었지만 30년 동안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 행복해야 해, 준호야. 아내분을 소중히 여기고. 너도 행복해.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지. 그런데 준호야, 기억해둬. 나는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여자야. 그 말이 뭔가 위협적으로 들렸지만 나는 그냥 펜션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제주도를 떠났어. 공항에서 헤어질 때 수진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지. 그럼 서울에서 보자. 수진이가 덤덤하게 말했어. 어젯밤에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응, 그러자. 나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제주도에서의 이틀이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비록 수진이와의 인연은 아쉽게 끝났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제네시스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가 반갑게 맞아줬어. 여보, 돌아왔어. 연수 어땠어? 응, 괜찮았어. 나는 미영이를 꼭 안아주었어. 25년 동안 나를 사랑해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 어머, 갑자기 왜 이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미영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 앞으로는 미영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는데 이근우 대리를 보니 묘하게 신경 쓰이더라고. 수진이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말이야. 상무님, 주말 잘 보내셨어? 이근우가 밝게 인사했어. 응, 그런대로. 너는? 저는 가족이랑 시간 보냈어.
요즘 아내가 좀 예민해서 신경 쓰이네요. 아내가 예민하다는 말에 뜨끔했어. 혹시 수진이와 관련된 일 때문일까?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온 거야. 준호야, 나야. 심장이 쿵 뛰었어. 수진아? 어떻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마지막에 차갑게 헤어져서 아쉬웠거든. 수진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 제주도에서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지. 수진아, 우리는 알아, 친구로 지내자는 거지? 좋아. 나도 그게 편해. 친구로서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어. 그런데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친구로서 말이야. 언제?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은 어때? 강남역 근처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로서 만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 좋아. 그럼 목요일 7시에 강남역 신한빌딩 앞에서 만나자. 목요일이 되자 나는 미영이에게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했어. 또 거짓말이었지. 점점 거짓말이 늘어가고 있었어.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조심히 다녀와. 목요일 저녁 7시 강남역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수진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우아해 보였어. 준호야, 왔네. 어디서 커피 마실까? 커피보다는 와인이 어때? 근처에 분위기 좋은 와인바가 있어. 와인바라는 말에 조금 망설였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 와인바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 조명도 은은하고 음악도 부드럽게 흘러나왔거든. 하지만 뭔가 위험한 느낌도 들었어. 제주도에서는 미안했어.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수진이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어. 괜찮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내 마음은 이해해. 25년 결혼 생활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지. 수진이의 말이 이해심 깊어 보였어. 우리는 대학 시절 추억을 나누면서 와인을 마셨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점점 편해졌지. 그런데 준호야, 솔직히 물어봐도 돼? 뭘? 정말 행복해? 지금의 삶이 말이야. 또 그 질문이었어. 글쎄, 불행하지는 않은데. 불행하지 않다는 건 행복하다는 게 아니잖아. 수진이가 날카롭게 지적했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여보, 어떻게 됐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재미있었어? 응, 그런대로. 술 냄새 나는데? 와인 마셨어? 순간 당황했어. 응, 조금. 요즘 거래처에서 와인까지 마시는구나. 다행히 넘어갔지만 점점 거짓말이 늘어가는 게 불안했어. 다음 주에도 수진이와 만났어. 이번에는 더 섹시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어. 준호야,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이 지냈어. 너는? 나도 그냥 그래.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어. 뭔데? 이근호 대리 얘기야. 요즘 집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닌다더라. 이근호 얘기를 들으니 불편했어. 왜? 아내가 의심을 시작한 것 같아. 아마 누군가 귀띔을 해준 모양이야. 수진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 혹시 너가? 나?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잖아. 수진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 뭔가 수진이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지. 그보다 준호야,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곳에 가볼까? 특별한 곳? 내 집. 와인도 더 좋은 게 있고 분위기도 더 좋을 거야. 수진이 집에 간다는 것.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 수진이의 집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지.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분위기도 좋았어. 어때? 괜찮지? 수진이가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어. 정말 좋네.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 수진이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나랑 이렇게 있을 때 기분이 어때? 뭐? 설레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 사실 두근거렸어. 25년 동안 미영이 외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 수진아, 우리 약속했잖아. 친구로. 친구면 어때? 친구 사이에도 끌림은 있을 수 있잖아. 수진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수진이의 손이 내 무릎에 올려졌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거든. 준호야, 키스만. 한 번만.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 미영이었지. 여보, 언제 들어와? 전화를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지금 끝나가. 곧 들어갈게. 조심히 와.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니 수진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고 있었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 수진이가 혀를 찼어. 미안해, 수진아. 나 들어가야겠어. 알겠어. 하지만 준호야, 언젠가는 끝까지 갈 거야. 우리 둘 다 원하는 일이니까. 다음 주에도 수진이와 만났는데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어. 호텔이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 호텔 라운지에서 수진이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 준호야,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 제안?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거야. 수진이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는 친구라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 둘 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 준호야, 나 오늘 위에 방을 잡아놨어. 그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 뭐? 스위트룸. 시티뷰도 정말 좋고 분위기도 환상적이야. 수진이가 열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 수진아, 이건 너무. 왜? 무서워? 아니면 아직도 그 지루한 일상이 아까워? 수진이의 말이 도발적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 참, 그런데 준호야.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어. 뭔데? 이근호 대리 말이야. 오늘 아침에 부인한테 뺨 맞았다더라. 수진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뭐? 왜?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를 했나 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이야. 수진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 혹시 너가? 나?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잖아. 수진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 이제야 수진이의 정체가 확실해졌어. 단순히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수를 실행하고 있었던 거야. 수진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무서워? 난 그냥 공정한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는 것뿐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 그럼 나도 복수의 도구인 거야?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수진이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어. 지금은 정말로 널 원해. 하지만 준호야, 생각해봐. 이근우는 내 남편을 빼앗아갔어. 그럼 나도 그의 상사를 빼앗아가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수진이의 논리가 섬뜩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어차피 넌 행복하지 않잖아. 나랑 있을 때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잖아. 수진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 준호야, 올라가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 수진이가 일어나면서 내 손을 잡았어.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미영이가 아니었어.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지. 준호 상무님, 큰일 났어. 비서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 무슨 일이야? 이근호 대리가 자살 시도를 했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 뭐라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심각해. 유서도 남겼다고 하는데.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봤는데 수진이는 전혀 놀라지 않고 있었어.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야. 수진아, 너 이것까지 계획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거야. 나는 강요하지 않았어. 수진이의 말이 너무 냉정했어. 이제야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 것 같았어. 겉으로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였던 거야. 준호야, 그런 표정 짓지 마.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수진이가 다시 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내 부하 직원이고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고. 그럼 어쩌? 지금 가서 병원에 갈 거야? 수진이가 비웃었어. 그래야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지금 가봤자 달라질 건 없어. 그보다 우리 시간을 보내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수진이와 있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수진아. 나는 가야겠어. 준호야. 수진이가 내 팔을 붙잡았어. 지금 가면 후회할 거야. 후회하더라도 가야겠어.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 그럼 끝까지 그렇게 살아. 비겁하고 재미없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근우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상태였어. 이근우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 다음 날부터 회사는 난리가 났어. 이근우의 자살 시도 때문에 모든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했거든. 그런데 그날 오후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 어젯밤 일은 미안해.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 수진이의 문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상무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김 과장이 서 있었어. 아, 그냥 거래처에서 온 메시지야. 며칠 후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수진이는 평상시와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 마지막이라니 아쉽네.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 수진아, 우리는 애초에 맞지 않았어. 그런가? 나는 우리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 그런데 말이야, 준호야. 뭐? 나 사실 거짓말했어. 이근우 일 말이야. 뭐가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자백한 거야. 죄책감 때문에. 수진이가 의외의 말을 했어. 그럼 복수는? 복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벌 받았으니까. 수진이의 표정이 담담했어. 그럼 왜? 그냥 너를 흔들어 보고 싶었어. 정말 나를 택할지 아니면 안전한 일상을 택할지 말이야. 수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결과는? 넌 역시 안전한 사람이야. 모험을 할 줄 모르는. 수진이가 일어섰어.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적이긴 해. 이제 정말 끝인 거지? 응.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아내분한테도 접근하지 않고. 수진이가 손을 내밀었어. 그동안 재미있었어. 우리는 마지막 악수를 했어. 수진이가 돌아서며 말했지. 준호야, 행복해야 해. 그 평범한 행복이 내게는 어울려. 그렇게 수진이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집에 돌아가니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제 정말로. 다행이야. 미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여보. 미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어. 왜? 오늘 쇼핑몰에서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심장이 쿵 뛰었어. 누가? 자기를 당신의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수진이라고 하더라. 수진이가 미영이를 만났다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 뭐라고 했어? 당신이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자주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상한 건. 뭐가? 그 여자가 나한테 당신과의 과거 얘기를 너무 자세히 하는 거야. 마치 과시하는 것 같았어. 수진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어? 미영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 미영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결정했어. 미영아, 사실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모든 걸 털어놓았어. 제주도 여행의 진실, 수진이와의 만남들, 그리고 수진이가 어떤 여자인지까지 말이야. 미영이는 말없이 끝까지 들었어.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렸지. 그래서 그 여자와 잠자리까지는 안 했다는 거지?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응.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렸어.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다는 거네. 할 말이 없었어. 사실이었거든. 미영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 여보, 나도 바보가 아니야. 요즘 당신이 뭔가 달라진 건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믿고 싶었거든. 우리 25년을 믿고 싶었어. 미영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실망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미영이의 반응이 의외였어. 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하지만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여자와는 완전히 정리해야 해. 물론이야. 이미 연락도 끊었어. 그래도 믿을 수 없어. 그 여자가 직접 나한테 나타날 정도니까. 미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 준호야, 어제 아내분 만났어. 참 순수하더라. 그런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협박이었어. 나는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수진아,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야? 미영이한테 접근하지 마. 이건 우리 둘만의 일이야. 우리 둘만의 일? 수진이가 웃었어.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뭘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수진아, 제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너무 비굴해 보여.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나랑 한 번만 더 만나. 그럼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 결국 나는 수진이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미영이에게 모든 걸 말하고 갔지. 조심해.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수진이는 평상시와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 마지막이라니 아쉽네.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
수진아, 우리는 애초에 맞지 않았어. 그런가? 나는 우리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 그런데 말이야, 준호야. 뭐? 나 사실 거짓말했어. 이근우 일 말이야. 뭐가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자백한 거야. 죄책감 때문에. 수진이가 의외의 말을 했어. 그럼 복수는? 복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벌 받았으니까. 수진이의 표정이 담담했어. 그럼 왜? 그냥 너를 흔들어 보고 싶었어. 정말 나를 택할지 아니면 안전한 일상을 택할지 말이야. 수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결과는? 넌 역시 안전한 사람이야. 모험을 할 줄 모르는. 수진이가 일어섰어.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적이긴 해. 이제 정말 끝인 거지? 응.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아내분한테도 접근하지 않고. 수진이가 손을 내밀었어. 그동안 재미있었어. 우리는 마지막 악수를 했어. 수진이가 돌아서며 말했지. 준호야, 행복해야 해. 그 평범한 행복이 내게는 어울려. 그렇게 수진이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집에 돌아가니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제 정말로. 다행이야. 미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그날 밤 미영이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 서로에 대한 서운했던 점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이야. 여보, 이번 일로 하나는 확실해졌어. 뭐? 우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2주일 후 이근우 대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 수진이에게서는 정말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우리 부부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지. 55의 나이에 겪은 이 2주일간의 일들이 결국은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화려한 유혹보다는 평범한 일상이, 자극적인 모험보다는 안정된 사랑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맞았어. 평범한 행복이 나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거였어. 때로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지루함 속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숨어 있더라고. 미영이와 함께 보내는 매일매일이 세상 고마워졌어. 아침에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 주말에 함께 보는 드라마까지 모든 게 예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지. 여보, 요즘 정말 다정해졌어. 미영이가 어느 날 저녁 말했어. 그래? 응. 뭔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 같아. 미영이의 말에 웃었어. 정말 그랬거든.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았어.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 예전처럼 허전하거나 공허하지 않더라고. 정년까지 3년 남은 상황이지만 그 시간들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상무님, 요즘 더욱 활기차 보이시네요. 부하 직원 하나가 말했어. 그래?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소중한 걸 다시 발견한 것 같아. 이렇게 내 이야기가 끝났어.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라.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법이니까 말이야. 자극적인 새로움보다는 편안한 일상이, 위험한 모험보다는 안전한 사랑이 진짜 행복일 수도 있거든. 수진이 같은 여자들은 분명히 매력적이야. 하지만 그런 매력 뒤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지. 나는 운이 좋게도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거든. 중년의 위기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 55이 되니까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서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미영이는 화려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아. 하지만 2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면서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줬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요즘 미영이와 함께 산책을 자주 해. 한강공원에 가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그래. 정년 퇴직하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함께 해보자고 약속했어. 여보, 우리 손자 생기면 어떻게 해? 미영이가 웃으며 물었어. 당연히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어야지. 손자랑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상상만 해도 행복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 미영이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하지만 그런 건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야. 비록 때로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후회는 없어.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걸 지켜냈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해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자극이나 스릴이 아니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야.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